평영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될 거는 시험이 언제죠? 설마 떨어지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번에는 새로운 걸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어쨌든 저희가 컨텐츠로 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 수영 영상 가지고 코치님이 자세 한번 말씀 나눠주시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약간 스케줄을 짜는 거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찍으면서 조금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수영 영상 찍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해요. 거의 대부분이 네. 자기 영상 찍고 나면은 네. 내가 이랬다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가지고 좀 현타가 많이 오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공개하기 망설여지는 영상이지만 컨텐츠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올해는 생체를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면서 코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볼까요? 네. 네. 일단 영상이 저병, 자유형, 평형 이렇게 있고 제가 배영을 못 찍었어요. 네. 그래서 저병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스타트 먼저 하셨고, 그렇죠. 한 가지 느끼는 거는 네. 저희가 한 2년 전에 같이 수영했었죠? 네. 그때하고 똑같네요. 저병은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네. 뭔가 해도 늘지 않는 봐봐요. 느낌이. 지금 같은 저병을 하셨을 때 네. 본인은 어떻게 느꼈어요? 어떤 느낌으로 수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 잡기가 너무 힘들고 상체에 힘이 과도하게 많이 쓰이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몸이 많이 안 떠서 네. 호흡이 힘들다. 일단은 우리가 수영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수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효율적으로 저항을 줄이는 거? 그렇죠. 네. 그 효율적 저항도 줄이고, 그 다음에 팔다리는 네. 몸통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영은요, 몸통부터가 완성이 돼야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팔다리는 한계가 있어요. 네. 몸통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는데, 지금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병 돌피킥 차시죠. 네. 여기서 잠깐 돌피킥 찰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돌피킥 찰 때도 허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죠. 허리가 전혀 움직이질 않고 네. 하체 힘으로만 가시고, 가장 큰 이유는 엉덩이의 위치예요. 네. 엉덩이하고 가슴하고 이렇게 어드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팔 따로 다리 따로 타이밍만 맞추려고 가는 거죠.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이 움직이면서 이 리듬에 맞게 팔다리가 움직여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지금 돌핀킥에서도 나온 현상처럼 허리를 전혀 사용하지는 않고 체스트 프레스 아니면 숄더 다운이라고 하는 동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은 저병을 모았을 때 가슴 누르는 거 있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슴 누르기. 가슴 누르기 동작도 손이 더 깊게 들어가지 어깨가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가슴 누르기가 안 되니까 당연히 엉덩이가 올라오지도 않고, 네. 엉덩이가 안 올라오니까 당연히 가슴도 눌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감독님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게, 일단 첫 번째가 바디 어드레이션이에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웨이브 있죠. 네네.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네.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스타트 구간에서 돌핀킥 똑같아요. 바디 어드레이션이 안 되니까 돌핀킥도 하체로만 찾아.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피니시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 쭉 밀다가 끝까지 밀지 않고요. 네. 여기서 손목을 제껴서 날라와요.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끝까지 밀지 않고 네. 손목이 돌아간 상태에서 오죠. 그건 네. 물이 뒤로 촥 미는 동작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중간에 놓고 올라오는 동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속이 안 붙으니까 앞으로 넘어가는 동작도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에요. 일단은 물 잡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영법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파워가 있기 때문에 25까지 50m까지 갈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바디 어드레이션만 연습을 하셔도요, 네.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영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영할 때부터 힘들어요. 네. 체력 여기서 네, 벌써 다 벌써 쓰여서. 생체가 잠깐만 100m IM이죠. 네. 100m IM이면 저배 평대로 가야 되는데, 네. 처음 25 하고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선수들도요, 네. 이렇게 수영을 하면 지쳐요. 200m 못 가요. 그래서 지치면 뭐가 문제냐면 물속 동작을 길게 못 가요.
물속 충전을 길게 가야 그래도 좀 체력이 보존이 되잖아요. 예. 숨이 차니까 빨리 물 밖으로 나가지고 숨 쉬려고 하는 충동이 엄청 세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영하는 게 바로 수영에서 네. 가장 지쳤을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저병이 지쳤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엉덩이가 가라앉아가지고 결국엔 하체를 끌고 다니죠. 네. 그러니까 저항을 더 받는 거죠. 저항을 받기 때문에 힘은 더 들고. 네. 그래서 지금 발차기를 어떻게 찬다, 물잡기를 어떻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일단은 엉덩이가 올라올 수 있는 어드레이션 연습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병은 그걸 먼저 해 보셔야 되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게요. 평영, 저병, 돌핀킥. 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평영, 저병, 돌핀킥이요? 예. 가슴하고 엉덩이하고 시소 관계가 계속 된다는 아, 거. 그렇죠. 돌핀킥도 이런 움직임이 기본 패턴이고, 네네. 저병도 이런 움직임이 기본 패턴이고, 평영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이 기본 패턴인 거예요.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첫 번째가 골반이에요. 골반이 전면 경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골반이 네. 돌아간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엉덩이가 들리는 이 요추와 골반이 얼마큼 잘 움직이냐. 네. 두 번째 중요한 움직임은 뭐냐면 가슴이에요. 흉추가 얼마큼 눌러줄 수 있냐. 네. 그래서 골반과 흉추가 시소처럼 움직였을 때. 근데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핀킥과 저병과 평영을 하실 때는요, 가장 먼저 이 움직임을 확보를 해야지만 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요즘에 돌핀킥이나 자명 연습을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저의 신체적인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네. 그 허리가 되게 아픈 상태에서 바로 눈 뜨자마자 수영을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유형을 하잖아요. 네. 자유형을 하면은 몸이 휘어져 있는 느낌으로 네. 1500을 돌고 나면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저병도 약간 마찬가지로 자유형이 끝나고 자명 연습이나 돌핀킥 연습을 하면은 그때는 저병 때보다는 어쨌든 요 웨이브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엉덩이를 들었다가 가슴을 눌렀다가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허리가 좀 굽혀질 때 있잖아요. 네.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병에서도 이게 되려면 허리가 좀 펴졌다가 굽었다가 펴졌다가 굽었다가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약간 통증 때문에 멈춤멈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통증 때문에 네. 경추부터 흉추, 요추까지 네. 이 라인이 다 굳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럼 이 라인이 굳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자유형할 때 롤링도 안 돼요. 아,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움직임은요, 척추에 관련된 움직임이 가장 먼저가 중요해요. 네. 얘네가 잘 돌아가고 접히고 네. 해야지만 어깨 유연성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골반 유연성도 네. 좋아지고 수영이 편해지는데, 네. 지금 생활체육이든 엘리트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각보다 이 부분이 경직이 돼가지고 몸통을 이용하지 않고 팔로만 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영은요, 절대로 팔다리로 하는 수영이 아니고요, 몸통에 팔다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몸통이 따라줘야지만 효율적인 수영이 가능하죠. 네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까?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차 타고 저병 발차기 같은 거 있죠? 이 허리하고 흉추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는 웨이브 동작 연습을 좀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 동작 리듬에 맞게 다리, 그 동작 리듬에 맞게 팔,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활체육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병하세요 그러면 이 리듬을 생각하지 않고 팔은 어떤 모양으로 하지? 발차기는 언제 차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통의 움직임의 리듬에 맞게 팔을 움직일 수 있냐, 이 몸통 리듬에 맞게 다리를 찰 수 있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은 네. 이제 예를 들면 자유수영을 갔을 때 이 웨이브로 자명이 됐다 아니면 스노클을 끼고 웨이브를 했든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겠네요. 그럼요. 보통 보면은 수영장에서는 스노클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많지는 않죠. 네네네. 보통 우리가 키판 잡고 저형 발차기 연습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우리가 키판을 앞에 잡는 방법이 있고 뒤에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뒤에 잡고 머리를 넣어야지만 더 발차기가 쉽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앞에 잡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잡으면서 저형 발차기를 차요. 네. 그러면은 이 어깨가 막혀 있겠죠. 네. 흉추가 막혀 네네. 있겠죠.
그 상황에서도 엉덩이가 올라오게 만들면 허리 근육이 더 단련이 되겠죠. 네. 또 다시 힙을 뒤에 잡고 머리 넣으면서 가슴하고 같이 진동을 일으키는 형식의 수영을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팔다리를 추가하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인데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몸이 먼저예요. 네. 그래서 항상 접영 연습할 때는 바로 접영하지 마시고 네. 힙판 잡고 발차기 연습인데 네. 이 발차기가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냐, 몸의 진동에서 발목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죠? 발만. 그렇죠. 무릎을 굽혀서 그 네. 진동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네. 그게 아니라 몸의 진동을 이용해서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웨이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힙판 잡고 발차기 찰 때도 네. 한 가지 꼭 중요한 점이 그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무릎을 굽혀서 웨이브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특히 가슴이나 허리의 진동을 이용해서 발목에서 웨이브가 나올 수 있게 네. 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감독님 영상을 보면은 한두 가지는 아니죠. 그렇죠. 네, 한두 가지 아닌데 우선순위를 정해주자면은 네. 웨이브 연습부터 먼저 하시라. 네. 그 연습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돼야 되고 네. 다음에 그걸 고쳐지면 네. 제가 또 하나씩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접영을 어느 정도로 얼만큼 할까요? 일단 다니시는 수영장에 스노클이 사용이 가능하죠. 네. 예, 그러면 스노클 끼고 차 타고 웨이브 동작을 네. 한 200m 정도 200m.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손을 앞에 놓고 웨이브 동작을 또 한 200m에서 총 한 400m는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영 연습을. 예, 그래서 네. 처음에 들어가서 강도를 약하게 한다면 이것도 워밍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물속에 들어가서 이 동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영을 시작하신다고 루틴을 잡으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작은 네.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동작이에요. 접영도 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동작이지만 네. 평영도 마찬가지고 네. 돌핀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항상 이렇게 루틴을 잡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웜업을 돌핀킥 400m 예. 연습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시고 바로 끝나시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운동 시작하시고 그 다음부터 예. 바로 이제 접영해서 그 느낌 그대로 좀 바디웨이브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영 한번 보실까요? 예, 평영을 한번 보자면 네. 지금도 한번 허리 한번 봐보세요. 평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허리가 뻣뻣한 상태에서 네. 그냥 팔다리가 움직이죠. 네. 전혀 평영도 웨이브 동작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평영을 오해하고 있는 게 몸을 그냥 일자로 세워서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는데 네. 평영도 접영보다 더 웨이브 동작이 더 중요해요. 그냥 어느 타이밍에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돌핀킥, 접영, 평영이면 같은 웨이브 동작이 있는 거예요. 네. 배영이랑 자영이랑 똑같죠. 네. 롤링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는 장축 롤링이죠. 네네. 평영하고 접영은 단축 롤링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영하실 때 똑같이 허리가 정지가 되어 있죠. 근데 네. 지금 코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원래 제가 되게 살이 많이 쪘다가 운동하면서 살을 뺀 거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그 이유 자체가 허리 통증 때문에 살을 뺀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가 또 악화됐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특히 요즘에 또 다시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뻣뻣해지죠. 네,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2000, 2500을 하고 나오잖아요, 물 밖에. 그러면 이제 출수를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중력을 딱 받잖아요. 물속에 있을 땐 괜찮은데 출수를 딱 하자마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와요, 항상. 평영 때도 마찬가지지만 허리가 항상 이렇게 좀 만곡이 돼 있다 그래야 되나요? 네. 저 자세가 계속 돼 있으니까 이게 수영할 때뿐만 아니고 그냥 서 있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전방경사라고 하나요? 배가 튀어나와 있어 보이고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경사돼 있고 어깨는 뭔가 이렇게 말리고 그런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이라는 종목 자체가요, 정상적인 범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설계된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어딘가는 다 뭉쳐있고 어딘가는 아픈 사람도 많고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 동작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동작을 안 나오는데 수영에서만 계속 고치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속에서는요, 지상보다 교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거든요. 네. 지지대도 없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전신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수영은요, 발차기가 상체에 영향을 미치고 상체가 또 발차기에 영향을 그렇죠. 미치기 때문에
때문에 네.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영을 하시다가 나는 도저히 동작이 안 나온다 하실 때는 그 동작이 왜 안 나오는지, 혹시 그 통증이 있어서 안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지상에서도 그런 관련된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어떤 근력 운동을 좀 해주셔야지만 네. 수영에 도움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감독님 보면은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풀아웃이라고 하는 이 물속에서 당기기죠. 네. 그거는 거의 선수처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발차기를 한번 볼게요. 자, 브레이크아웃 딱 하시고 발차기를 보는데 발차기 자체가 너무 옆으로 벌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럼 추진력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추진력이 양옆으로 빠지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어깨 보세요. 네. 어깨가 가라앉고 팔을 뻗기 시작하죠. 네. 수영하다 보면은 서로 높이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는 도중에 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정점에서 내려오기 전에 팔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물 위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물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서 보면은 내려오고 밀고 내려오고 밀고 내려오고 밀고 내려오고 밀고 그러죠. 그렇죠? 네네. 이런 동작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허리도 안 되는 거고, 허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발차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저병에서 얘기했듯이 허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웨이브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네. 어깨가 올라와서 네. 정점에서 내려가기 전에, 다운이 되기 전에 팔이 먼저 50% 이상은 나가 있어요. 네. 지금은 내려오고 뻗죠. 네. 그래서 팔을 먼저 뻗고 내려와야 돼요. 네네. 일단은 첫 번째는 평형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될 거는, 첫 번째, 어깨가 다운이 되기 전에 팔을 먼저 뻗어주고 다운한다. 무언가 교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과장되게. 그렇죠. 네. 오버 테크닉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완전히 그냥 올라온 다음에 얘를 뻗고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셔야 조금은 타이밍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수영을 하실 때 첫 번째가 어깨가 다운 되기 전에 뻗는다. 그 다음에 손하고 다리하고 같이 가지 않게. 그렇게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네. 나머지는 조금 수월하게 고쳐지실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웨이브 동작이 어느 정도 몸이 익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원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고요. 네. 힘이 몸에서 과도하게 들어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계속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지금 어딘가 모르게 내가 안정성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랑 말랑말랑 하면 몸이 힘들어가죠. 네. 그런 것처럼 수영도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항상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힘이 빠지는데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넘어질랑 말랑말랑 하는 그 텐션으로 수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일단 먼저 중심을 잡고 힘을 빼는 연습을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좀 그걸 인식하시고, 내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 아닐까 인식하시면서 최대한 내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주문한 두 가지 있죠. 네. 첫 번째가 정점에서 먼저 내밀고 내려간다. 그리고 내려간다. 그 다음에 속도보다는 팔하고 다리, 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발차기도 고치고 싶죠. 네. 근데 발차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아. 발차기는 발차기 모양을 고치기 전에 네. 웨이브가 고쳐져야 발차기 모양이 고쳐져요. 발차기만 고치려고 하면은요, 네. 잘 안 고쳐져요. 웨이브가 고쳐져야 거기에 맞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발차기가 많이 옆으로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아주는 느낌과 벌어지는 느낌을 연습할 때도 요번에 한 번 더 모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맞는 건가? 네. 라는 항상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수영 발차기 찰 때 다리 이렇게 모을 때 네. 여기가 좁으면 좋다고 하죠. 네네. 근데 너무 좁으면 고관절의 유연성 확보를 못해요. 네. 그래서 자기 유연성에 맞게 벌리면서 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으는 거보다요, 찰 때 네. 옆으로 차지 말고 이제 뒤로 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완전히 모은 사람 아니면요, 그냥 내가 모은 다음에 일자로 찬다고 생각해도 보기에는 약간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선수들 보면은 모아서 확 돌려버리는 것 같죠? 네. 근데 아니에요. 일자로 차는 느낌인 거예요. 모양은 그렇게 보여요. 네. 하지만 일자로 차는 거예요. 네. 근데 일부러 벌리면
추진력이 상당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 일단은 그냥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를 모으는 거는 네. 이건 상당히 조심히 접근해야 돼요. 네. 무조건 좁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선수들도 무조건 그걸 쫓아다 보면요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관절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본인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범위로 오시면 돼요. 네, 지나치게 막 이만큼 벌리는 것만 아니면 네.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되고요. 네. 차는 것만 어떤 모양으로 차야지라는 그 느낌보다는 먼저 뒤로 밀어야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연습 양은 대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제 웨이브 동작 한 400m 얘기했죠. 네. 웨이브 동작이 끝난 다음에 평형 풀 동작을 연습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습을 할 수도 있죠. 평형 손에 저병 발차기 해보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웨이브가 거의 곧 저병 발차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연습을 통해서 허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발차기를 이용해서 그대로 평형 풀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면 워밍을 발차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풀 동작까지 네네. 이것도 50짜리 8개 정도 하면은 딱 좋겠죠. 그러면 벌써 800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평형에서도 문제가 웨이브고 네. 그 다음에 모은 다음에 떨어지기 전에 뻗는 거 네. 그거를 같이 저병 발차기로 같이 연습을 한다면은 두 가지 다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자유형을 볼까요? 한번 쭉 보고 네. 말씀을 한번 나눠볼 건데 자형하고 저병하고 딱 두 가지가 비슷하거든요. 네. 뭐 같아요? 일단 지금 저한테 딱 보이는 거는 네. 손을 끝까지 못 미는 거. 그렇죠. 네. 끝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손목을 돌려버리죠. 네. 오히려 손 등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엉덩이 높이가 어떻게 되죠? 저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형도 엉덩이 높이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엉덩이 높이가 낮을까요? 상체가 높은 거예요. 호흡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체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수영을 하시잖아요. 네. 얘를 가슴을 더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네. 가슴을 눌러서 펴야 되는데 네. 지금 체형 자체가 그러신 것 같아요. 체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등이 이렇게 약간 뒤로 가 있고 맞아요. 허리가 앞으로 좀 당겨진 맞아요. 형태인데 네.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수영할 때는 오히려 거꾸라진다는 느낌으로 네. 그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형하고 저병과 공통점은 엉덩이, 그러니까 머리하고 엉덩이하고 일자가 돼야 되고 네. 저병은 시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네. 머리는 높아 있고 엉덩이는 낮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보다 저항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네. 힘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엉덩이가 낮은데 머리로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허리가 더 꺾여서 자유형을 오래 하면은 허리 통증이 더 그렇죠. 심해지는. 예. 호흡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러플브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호흡할 때. 그렇죠. 네. 우리 호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로테이션이 얼마큼 많이 돌아가냐가 중요해요. 네. 여기서 가만히 있는 상태는 고개를 돌려봤자 요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네. 얘를 돌려야지만 고개가 더 쉽게 옆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고 네. 두 번째는 보통 옆을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옆을. 네. 근데 이 옆을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들어요. 네. 옆을 본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턱을 꺾는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셔야 정확하게 옆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수영을 하실 때 옆을 호흡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턱을 반대로 꺾는다는 느낌으로 옆을 보시면은 오히려 네. 평평한 동작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하실 때 조금만 옆을 보면서 호흡을 하고요. 네. 지금은 시선을 45도보다는 조금 더 앞을 보고 있죠. 근데 지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죠? 중심이 너무 뒤로 가 있다죠. 네. 야, 이런 분들은 오히려 턱을 당겨가지고 아예 밑을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지만 중심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연습을 해야 되냐라는 네.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제일 쉬운 방법은 아까 웨이브 연습을 했고 그냥 평형풀 연습을 했잖아요. 네. 그냥 키판 잡고 자영 발차기는 이런 거에 도움이 안 돼요. 네. 어떻게 발차기를 찾아야 도움이 되냐면요. 글라이딩 발차기라고 네. 들어보셨어요? 손을 네. 정확하게 앞을 하고요. 네. 머리하고 엉덩이하고 일자를 만든 다음에 네. 발차기를 차는 거예요. 일부러 내 뒤통수하고 팔하고 높이가 같게. 네. 그래서 이 팔보다 귀가 약간 밑에 있다는 느낌으로 네. 턱을 당기고 코끝이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수영을 하시면서 여기서 좀 수영이 잘 된다, 위치를 잘 잡았다, 그럼 그때 팔을 다시 돌려보고 또 다시 킥을 차고
팔을 돌려보고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연습 방법이에요. 보통 수영장은 거기다가 25m 수영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갈 때는 발차기, 올 때는 수영으로 해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8개만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요. 네. 자유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300m는 안 쉬고 갈 때는 발차기, 올 때는 수영. 네. 그 다음에 200m는 요거보다 조금 빠르게 네. 갈 때는 킥, 올 때는 수영. 네. 그 다음에 100m는 최대 속도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300, 200, 100으로 강도별로 부드럽게,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거를 조금 속도감 있게 200m, 네. 그거보다 좀 속도감 있게 100m.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앞에 저형 발차기 하고 평형풀 연습하고, 네. 그 다음에 자유형 지구력과 스피드 연습을 하면서 자세 연습도 같이 하게 되고. 여기까지 끝나면 지금까지 감독님이 해야 될 운동량이 벌써 1400 정도 네, 됐죠. 1400이죠. 하루에 얼마 정도 하시죠? 하루에 자유 수영을 보통 2000, 2500? 그렇죠. 그러면 1400이 이제 기본값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 다음에 뒤에는 뭘 해야 되냐? 네. 이제 지구력이든 스피드든 그런 연습을 또 더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장비를 이용하셔가지고 하시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면 킥판을 잡고 앞으로 호흡하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앞에 장비를 이용해서 속도별로 테크닉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 100짜리 6개를 하든 8개를 하든 50짜리 16개를 하든 아니면 안 쉬고 갈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렇게 연습을 반복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제 영상 가지고 한번 코치님의 날선 어떤 평가를 받아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은 그거 같아요. 몸을 써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이제 팔다리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체력 소모도 많이 있고 효율적으로 물을 타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교정을 해라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수영을 하시면서 가장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수영은 팔다리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팔다리는 몸통의 움직임에 도움을 줄 뿐이에요. 네. 팔이 여기서 이렇게 가나 여기서 이렇게 가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영에 되게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요. 자세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가 중요하지 라는 말이 있어요. 자세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결과는 기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통 캐치는 목적이 뭐죠? 물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물을 네.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네. 캐치 모양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잡아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캐치의 진짜 목적은 물을 묵직하게 여기다 거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네. 물을 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는 그 결과를 가장 쉽게 나올 수 있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다르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 모양에 너무 집착을 하시다 보면은 수영을 되게 어렵게 배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세 교정하실 때 내가 팁을 드리자면은 수영을 좀 대충 하시고 몸에 집중하셔라. 팔다리에 힘을 빼고 좀 대충 하시면서 네. 몸에 집중하면서 먼저 몸의 움직임과 힘을 빼는 거, 네. 이 두 가지만 먼저 하셔야 교정이 빠르지. 자꾸 교정을 하시면서 팔다리에 집중하니까 교정하다가 결국엔 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절대로 팔다리 모양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네. 몸통과 힘을 빼는 데만 집중 먼저 하셔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팔다리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수영을 한지 한 만 4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거의 저 혼자서 칼로리 버닝을 목적으로 항상 혼자 가서 아무랑도 얘기 안 하고 입수해서 2000, 2500 돌고 다시 출수하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자세들이 제 스스로도 느낄 정도로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수영 4년 했으면은 저거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손 감독이 나랑 되게 비슷한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올해의 목표는 작년에 실패했던 생체 2급 실기를 통과하는 거죠. 네. 생체 2급은 IM 100 1분 30초죠. 1분 30초죠. 네. 현재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정말 간신히
정말 최대 컨디션으로 간신히 허우적대서 진짜 탈진할 정도로 해야지 1분 30초, 31초 이렇게 겨우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1분 30초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의 뭐랄까 목표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지향하는 바는 어쨌든 생체 전까지 조금 편안한 수영을 하더라도 1분 30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고 싶어요. 네. 일단은요, 저병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형태의 수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저병만 고쳐줘도 1분 30초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병이 네. 너무 힘들고 네. 힘을 빼서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은 1분 30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폼을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다 고칠 수는 없어요. 네. 지금부터 뭐 발차기, 음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1분 30초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테크닉부터 먼저, 네. 중요한 거부터 먼저 가고, 또 한 가지는 고치고 다음 동작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네. 완벽하게 하고 다음 동작을 간다? 세상에 그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내가 뭐부터 먼저 문제였구나 하면서 이거부터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A 고치고 B 고치고 C 고치는 게 아니라 네. A 얘기하고 네. A, B 고치고 그 다음에 A, B 연습했으면 네. 이제 A, B, C를 연습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쌓아 나간다면은 네. 좀 더 좋은 게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감독님한테 필요한 드릴을 제가 몇 개를 소개를 할 거예요. 네네. 중간중간에. 네. 꾸준하게 연습할 수 있으시죠? 네네. 예. 연습해가지고 네. 꼭 1분 30초 안에가 아니라 한 1분 20초 나와야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1분 30초를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려면 예. 평소에 1분 20초가 꾸준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시험장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자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목표는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1분 20초를 꾸준히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IM 100 1분 20초를 꾸준히 찍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기 시험 전까지 그걸 목표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험이 언제죠? 아, 그걸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그때도 보니까 한 8, 9월 정도거든요.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꽤 남아 있는 편이에요. 충분하고요. 생각보다 기록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완벽하게 테크닉을 고쳐야지만 기록 줄이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부터 해결을 한다면은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임박하면은 생체 준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턴만 고쳐서 3초가 준다. 그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쨌든 나중 가서 할 어떤 연습이라고 생각을 일단 해놓고 이거는 사실 생체가 저의 수영의 목표지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의 목적은 수영 자체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전에 어쨌든 준비 단계 몇 개월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코치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위주로 고쳐가는 네,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독님이 설마 떨어지겠어요? 한번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코치님의 명예가 걸리는 일이에요. 충분하고요. 네. 뭐 감독님 뭐 충분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제가 이걸 잘 못하는 걸 알고 있지만 좀 어렵게 공개를 했고요. 많은 응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생체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IM에 대해서 아니면은 경영 4개 종목에서 본인만의 고민이 있다. 아, 저는 이거는 되는데 다른 부분이 안 돼요.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